네, 이제 수익률을 우리가 따진다 할 때 이게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수익률에 관한 강의가 이제 쉽지만 우리가 상가 투자도 해야 되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상가니 뭐니 이런 거에 가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땅 팟빵 시절인데 아파트만 하는 놈도 있더라고. 난 그때 처음 놀랬어. 방송을 하고 그 경매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파트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난 그거에서 한 번 또 놀랬고, 아니 어떻게 종목을 가리지? 그러니까 크잖아. 우리 뭐 생선 먹고 육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고 마음껏 먹잖아요. 네.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잡곡도 먹는데 이걸 왜 딱 하나만 하지? 근데 그 밑에 학생이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 이상한 새끼들 많네. 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교육을 막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왔는데 지분만 아는 놈이 있다는 거야. 이건 더 미친 놈들이네? 왜냐면은 흔하게 있는 물건 중에 요만한 거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게 정상이라면 안 할 짓을 하네? 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교육 업계가 정말로 이게 뽀록고 천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지. 처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면 여러분들 실력하고 대등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것만 좋아하는 애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구나. 난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곧 진정을 했죠, 마음을. 다시 한번 장점, 단점 훈련으로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이다. 저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 같은 사람이 생존하는 일이 있고 우리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놀기가 좋잖아. 그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그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은 일종의 물건의 가치 같은 거지. 가치. 물건의 가치. 그래서 이제 이거가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가치가 없는 물건이냐를 평가할 때 수익률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 중에 전에 우리 교육생이 살려고 했으나 내 말을 살짝 삐딱하게 들어서 떨어진 물건. 이게 이제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특히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대부분 많이 오래전에 지었고 그래서 많이 낡죠. 그죠? 요즘에 뭐 단독 새로 지었다는 집 보셨어요? 없죠. 옛날에 지은 게 이제 동네 작은 평수에도 단독 짓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낡으면 빌라업자들이 사장님 이렇게 해서 집 한 채 좋은 거 사시죠. 단독은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 이제 연세도 드셨는데 빌라 같은 거 사시고 집도 돼지가 평수가 넓으면 집 한 채 더 드리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기면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단독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독, 그러면 이제 평창동, 청담동 이런 것처럼 고급 단독은 그런 빌라업자한테 안 넘어가지만 오래된 이제 지역의 낡은 단독들은 개발의 먹잇감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큼털털한 단독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사면 좋습니다. 좋지. 왜? 빌라업자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와서 사장님 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그 희룡이가 지금 샀던 평택의 대부빌라가 그런 거죠. 거기에 사진에 충분히 많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 어떤 스터디 차원에서 우리 이번 주는 평택에 만나서 그 대부빌라 한번 구경 좀 하고 밥 먹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 가보면은 바로 정말로 이 썩은 빌라가 옆에 있으면 바로 옆에가 이렇게 시충을 찍고 있어. 바로 옆에. 근데 그 경매 사건에서의 측면도 보면 내가 그 투데이네일에 썼죠. 풀만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만 보면은 풀이 있네? 빌라 옆에 풀이 있네? 총구석인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희룡이가 딱 갔을 때는 5층 정도로 천막을 쳐놓고 하고 있더래.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10층이 되고 있더라고. 근데 바로 옆에도 또 요만한 집이 하나 있어. 자, 이거는 무조건 되는 집이죠. 이거는 그냥 누가 갖고 기다려도 도움되는 집이죠. 요것도 일종의 낡은 단독에 대비되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삼이 산삼을 캐는 곳이 있겠죠? 산삼의 서식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이거 좀 이런 비슷한 토양이면 산삼을 캔 적이 있어. 그럼 그 토양과 그 환경이 비슷한 데는 산삼이 나. 그죠? 네. 약간 뱀 서식지 같은 게 있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구멍이 있는데 뱀이 있는 데 같아. 원래 뱀은 땅을 못 판대. 근데 구멍이 있잖아. 그게 누구 구멍이냐면 쥐가 판 구멍이야. 쥐가 파놓고 들어가면 뱀이 가서 쥐가 사네? 그거 와서 들어가서 먹고 쥐가 점령을 한대. 놀랍죠? 네. 자,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은정 씨의 상가 거기도 딱 환경적으로 여기가 돈 되는 자리야. 딱 보면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면 그런 눈을 여러분들 얻고 싶으시죠? 네. 그게 이래독이 있다. 물건을 그렇게 보다 보면 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 너무 물건을 안 보니까 그런 거가 안 보이는 거지, 자기 눈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는데요. 봐도 모르겠던데요. 그러면서 안 봐. 봐도 모르겠던데요. 그럼 봐야 되잖아. 그죠? 봐도 mo르니까 보라고 한 건데 아니 봐도 모르겠던데요. 그러면 안 봐. 그나마 다행이지. 한 사람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잘라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스파레즈 돈까지 받아놨는데 한 달 보름 동안 설득해서 그만하세요 하고 내보낸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입금 계좌로 싸버린 사람도 있어. 우리가 가라. 완전.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배신하고 나간 지사님을 추천해줬어요. 갑자기 가서 매우 좋고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 여기가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친다. 나는 선생님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 추천 하나 해드리겠다. 여기로. 그런 적이 있어 진짜. 거기는 뭐냐면 일회독을 하는 법을 모르겠다 해서 일회독까지 가르쳐줬는데 다음날 또 와가지고 왜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왜 하는 거는 해봐야 된다. 이런 효과들이 있다. 아니 모르겠다니까요 이래. 근데 모르면 대부분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 모르겠다는 거를 되게 크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이거는 별종인데 보통 모르면 약점을 감추게 마련이잖아. 안 그래? 감추잖아. 근데 그걸 안 감추고 떠들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우리 선량한 우리 학생들을 또 오염시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진짜 이 생각이야 이게. 자, 아까 내가 지금 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형태의 환경에서는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돈을, 그런 말은 뭐예요? 돈을 내가 벌어봤던 유사한 타입들이 있을 것이고, 그 타입들 하에서 그 유사한 것만 찾아도 돈을 댔죠. 대부빌라에 올려놓은 희룡이 영상을 보면은, 대표님이 옛날에 했던 거고 말했던 거랑 유사한 거라서 샀어요. 라는 말이 후반에 나와. 왜냐면 항상 내가 그런 거를 선호했거든. 그 선호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희룡이는 계속 새벽에 1시, 2시에도 나한테 전화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하기 무서워서, 지가 질문 못하는 걸 내 탓으로 돌리잖아. 도기한이가 딱딱해서 안 몰랐어요. 내 탓으로 돌리는데, 희룡이는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1시에 전화하고 그랬어. 그게 희한하죠. 걔는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이게 밤에 근무할 때가 있잖아. 그럼 막 해. 그럼 이제 내가 받아주다 보니까 그것도 좀 친해진 계기가 된 거죠, 어찌 보면. 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1시에 전화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차단. 자,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토지였어요. 자, 외관이 어땠습니까? 일단 단독, 시골의 단독. 안 이쁘죠? 외관이 진짜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그 다음 외관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수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기피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택 옆에가 다 아까 말한 대로 빌라업자들의 이제 그 개발이 다 돼 있어. 딱 보니까 이 비슷한 입지. 아, 빌라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낡은 단독이 있네. 아, 이게 먹잇감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요일날 이렇게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줬어. 내일 입찰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기수에 대한 실망이 없었다면은 100% 잡게 했었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선량한 친구인데 그 기수 안에서의 좀 진상짓이 그날 있었어. 진상짓이 있었어. 그건 나중에 지금 녹화하니까 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진상짓이 한 번 있어서 정을 이제 다 띄었다가 한 3, 4시, 4, 5시쯤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일요일을 이제 지금이야 화상으로 거의 다 하지만은 그때는 세미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본교육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도 한 5시 막 그랬었죠? 6시 막 어떤 때는 일요일 8시 끝난 적도 있어. 막 완전히 막 그냥 진짜 스파르타로 졸였죠. 근데 지금이야 뭐 점심 먹고 가라고 막 그러죠? 달라 이게. 그래서 그때쯤에 헤어지기 전에 이제 물건을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 집은 참 좋다. 좋은 것 같다. 왜냐? 외관 나쁘지, 지저분하지, 빌라업자 먹잇감 되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수익률이 좋다. 요게 지금 최저가가 1억 한 2천인가 3천 됐던 건데 이 방에 1층 단독주택에 세가 6칸인가 4칸인가 6칸 나오는 거였어. 1억 2천인데 4개야. 그러니까 이거를 세를 다 주면은 월세 받고 들어간 돈 한 푼도 없는데 빌라업자 먹이 될 때까지 갖고 있고 차익도 남으면서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잡을 판이다 이게. 그래서 이 물건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시세는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얼마까지 되니 그 말 뭐야? 수익률이 곧 뭐라 했죠? 가치라는 거야. 가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시생 이제 사이들을 하나 이제 본 거야. 사이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백수야. 근데 너 뭐하니? 그러니까 예, 고시 공부합니다. 그래? 근데 공부 몇 시간 하나?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뭐 2시간도 안 자고 화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반 고시생 치고도 떨어진 놈도 많지만 얘는 꼭 될 것 같은 거야. 상담하면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야 얘는 현재 백수 집안 백수의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학교 갈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얘는 백수보다 더 가치가 있겠죠. 응. 그거를 알아보는 눈이 이제 사람 보는 눈인 거지. 그 여자 입장에서 남자 보는 눈이 되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 보는 눈이 되는 거지. 애가 좀 허름한데 간간히 그 버스나 전철을 탈 때 여자애가 불편해. 되게 평범하게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뭐지? 왔더니 운전기사를 두고 살았던 애인 거야. 그럼 얘는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버스나 전철에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고 얘가 놀아 막, 얘는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가치를 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거의 잣대가 딱 눈 보고 좋네 이게 아니고 이 집에서 얼마를 생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낡은 기계가 하나 있어. 낡은 막걸리를 제조하는 기계인데 하루에 100개씩 생산한대. 그럼 이 낡은 기계지만 100개씩 생산하는 가치가 존재하잖아. 얼마를 벌어들이는 가치. 공장이 허름해. 근데 이 공장에서 뭘 생산하면 또 돈이 돼. 그럼 이거는 가치가라는 게 있지. 가치. 그래서 이제 그 가치 차원에서는 이건 2억 얼마 정도 된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 그러니 이거는 이 수익률로 보면은 얼마성도 1억 8, 9천은 써줘야지 된다. 그랬는데 반대 근거. 인근에 이거는 작은 평수. 인근에 큰 평수의 단독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평당 얼마에 나와 있는 거야. 대부분 단독은 평수가 대지 평수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하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옆에 한 40평짜리는 평당 1000이야. 그럼 얼마야? 4억이지. 네. 근데 80평짜리는 바로 옆에 있어. 그럼 평당 1000이면 8억이죠.
네. 그런 거를 매물 내놓을 때는 평당 800에 정산해서 통상 뭐 6억 4천 막 이렇게 매물로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80평짜리를 사서 딱 자를 수만 있는 땅이라면, 크게 모양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쪼개서 파는 것이 땅의 그 매매하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작은 평수 되면 평당 1000을 그대로 받거든요. 이해돼요? 네. 자, 이거는 어떤 스타일로 적용됩니까? 상가 같은 경우가 100평 상가 20평씩은 월 50만원 받아. 그러니까 20평씩 쪼개면은 100평이면은 100이 돼야 돼. 맞죠? 20평 5개니까. 근데 100평을 통으로 세를 줘. 그러면은 100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 100이 난다. 20평이 50이니까 250 받아야 되잖아. 네. 250 받아야 되잖아. 100평이면. 네. 그런데 100평을 누가 통으로 씁니다. 그러면 얘 250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2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그거 이 상가의 이 모양새가 토지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너무 큰 평수는 조금 낮게 되고 쪼개면 제가 받고. 이해돼요 이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 이치야.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설명을 안 해줬을까? 했겠지 안 해. 그런데 이제 큰 평수가 좀 저렴하게 나오니 저렴하게 나온 토지 단가로 곱해놓으면 단독이 이게 좀 싸 보이는 거야. 그게 1억 9천 정도 돼. 그게 사을 때리면. 그러면 인근의 부동산에다가 전화하면은 이 집의 가치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그쵸? 외관이 넓고 수리가 힘드니까 업자들은 낮게 본다. 그러니까 세를 봐도 여기 4칸이니까 6칸의 세를 봐도 아이고 낡아서 요즘에 옆에 바로 원룸도 있고 빌라도 있는데 누가 여기에 옵니까? 라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0 받으면 여기서 25를 받으면 됐잖아. 그래서 낮게 수익률표를 짜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말을 해도 첫째 부동산은 안 좋게 얘기를 할 거고 또 자기가 조사를 해도 대형 평수 단독에 비해서 조금 단독 기준으로 얘기를 보니까 이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 미래 가치니 뭐니 다 필요 없고 낮게 깔자. 그래서 딱 느낌이 그래. 딱 우리는 또 보면 알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침에 진상짓거리를 하나 봤어. 여보는 너의 운명에 맡기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래도 최소 얼마 정도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거 안 하면 떨어져 죽어 이게 아니고 그래 본인의 판단대로 하는 게 옳겠지. 되게 좋은 말 해주면 자기들은 좋은 줄 알지만 저한테 좋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끈을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잖아. 자기가 바다의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막 물놀이 하면 야 나 위험해 그러는데 남의 애가 그러면 뭐 잘 놀겠지 뭐 잘 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조심해. 조심해. 그냥 조심해야 돼 이러고 가고 우리 애는 안 되면 야 머리를 끌어서라도 나오잖아. 그 차이가 좀 있었어 그때. 그런데 약간 이게 걸렸었어 조금 진짜로. 다음날 그 2등하고 1등하고 한 800, 900 차이로 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8을 넘겼으면 무조건 됐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운이 꺾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한두 번 실패해도 일어납니다. 열정이 이렇게 신락같이 촛불처럼 해. 바람만 이렇게 훅 불어 하잖아. 초는 문만 잘못 열으면 바로 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초는 이렇게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 바람 불 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첫 응찰에서 꺾이잖아요. 그러면 기세가 없어져 버려. 소멸돼. 가뜩이나 남편 몰래 부인 몰래 공부했는데 첫 번에서 뚝 떨어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가와만사성이 돈 버는 거야. 떨어져도 마누라가 야 열심히 뻥뻥 차대면 야 빨리 나가서 조사해. 그러면 이제 남자가 막 다니잖아. 근데 그거 봐라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야 2번 시도하면 안 되잖아. 이제 잘못하면 더 인기를 잃으니까 그냥 놔버려. 아니, 그런 케이스가 돼. 그러고는 끝장났어.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한다고. 자,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이 물건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단독 사례를 왜 얘기했냐면 수익률은 가치를 말한다. 이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투자 가치죠. 그죠? 이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다면 낡아 보여도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가치와 가격은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살짝은 달라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가격과 가치. 생수 한 병에 1,000원. 사막에서는 가치가 확 올라버리고 가격도 오르죠. 비슷하게도 가지만 소중한 가치는 다르죠. 그죠? 여러분의 5년간 신고 다녔던 첫사랑한테 받았던 신발의 가격은 똥값이지만 가치는 높다. 맞죠? 그러니까 시골 노인네들한테 이 썩은 집 빨리빨리 재개발하게 나가 그러면 나 이 집 못 나간다 막 버티는 거는 가치보다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가격보다는 가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가격은 당장의 가격이고 가치는 미래의 가격 같은 거죠. 가치가 있다 보면 가치가 있다 보면 가격도 오르게 돼 있죠. 이 자리가 딱 가치 있는 자리야. 그러면 지금은 좀 싸. 보는 놈이 없어서 못 사. 근데 시간 지나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가치와 가격에 관한 문제를 봐야 돼. 자, 그런 눈은 어디서 터지냐면 검색 훈련에서 터집니다. 이제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얘기 처음에 검색 훈련할 때 해주셨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야. 나는 충분히 얘기를 해줬어. 이해됐죠? 네. 자,